3주차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벌써 이제 3월 24일이네요. 코로나19 확진자가 벌써 이제 9,000명 넘어가는 상황이 있는데 이런 초유의 일이 발생해서 온라인 강의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교수 입장에서나 학교에서도 난감하고 안타깝습니다. 아무쪼록 개인 위생과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잘 실천하고 해서 내 건강 잘 지켜내고, 호흡기가 또 약한 친구들은 되도록이면 외출 삼가도록 하고요. 서로 조심조심하면서 이 위기를 함께 이겨냅시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무엇을 보고 넘어갔느냐 잠깐 리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안경 처방 전에 SC 표기를 작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정 렌즈 그림에 대해서, 그 교정 렌즈를 장용하고 있는 피검자의 안구 굴절도에 대해서 어떤 이 유기적으로 좀 이해를 하자, 제가 이제 그 부분을 계속 강조를 했었는데요. 내가 SC 표기의 처방전을 딱 이제 보면 그 교정 렌즈의 굴절력이 경선별로 뭐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런 렌즈는 어떤 렌즈이냐, 그리고 또 그림도 그려보고 그에 따라서 교정되는 눈은 어떤 눈 상태냐, 그것을 이제 계속 그려보고 머릿속에 마인드 맵을 그려보기를 계속 내가 강조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나갈 내용을 볼게요. 이번 시간에 렌즈미터 내용 먼저 나오네요. 안경 렌즈 및 콘택트 렌즈의 상측 정점 굴절력 디옵터를 측정한다, 이렇게 정의되고 있어요. 국가고시 시험에도 렌즈미터의 정의 자체가 이 지금 이제 요 문장들 요 그대로 실려서 나오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정의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상측 정점 굴절력인지 주점 굴절력인지 가지고도 장난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요 이제 렌즈미터로 안경의 도수 측정하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봤을 거예요. 안경원이나 뭐 안과병원에서도 거의 이제 안경의 도수를 주로 이제 측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콘택트 렌즈의 디옵터도 측정이 가능하다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알았죠? 그 부분 기억을 꼭 해주시고요. 콘택트 렌즈를 이제 물길 제거한 다음에 또 이렇게 도수를 보면 또 도수가 보여요. 자, 기능으로 넘어갈게요. 구면 렌즈의 상측 정점 굴절력을 확인 가능하다. 광학 중심점을 찾아서 인첨할 수 있다. 그리고 토릭 렌즈의 강주경선과 약주경선의 상측 정점 굴절력을 확인 가능하고, 양주경선의 위치와 광학 중심점을 찾아서 인점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문장 자체가 좀 길고 어렵고 좀 눈에 화가 안 들어오죠.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 옵토메트리 요 공부에서는 자기가 스스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는 습관 많이 들여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까요? 렌즈미터의 기능이다 하면 간단하게 구면도수 측정, 근시, 원시, 난시, 구면도수 측정, 그리고 구면도수의 그 가운데 어떤 옵티컬 센터가 있다고 했어요. 광학적 성능을 가장 최상으로 발휘하는 부분, 그 광학 중심점 그 부분에다가 이제 가운데다가 인점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난시 도수 측정, 그리고 난시는 그 방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엑시스, 그렇죠? 난시 방향 찾는 거. 그리고 그 난시 또 토릭 렌즈에 인점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프리즘 도수, 사시사위한 처방하는 프리즘 도수, 프리즘 안경의 도수를 측정이 가능하고, 베이스 위치 확인 가능하고. 이렇게 내가 좀 쉬운 언어로 이렇게 정리해 보면은 조금 더 이렇게 와닿지 않나요? 조금 더 쉽게 좀 와닿지 않는가요? 남은 거라나? 자, 근시, 원시 안경, 난시 안경, 그리고 프리즘 안경, 이렇게 세 개를 측정하고 확인 가능하다는 그 이야기예요. 알았죠? 그래서 안경 뭐 조제 및 가공
교과서 그 이제 보면 이제 책에 있는 문장들 보면은 굉장히 좀 어려울 거예요. 본인이 이제 1페이지부터 쭉 이렇게 보다 보면은 한 3페이지, 4페이지 넘어가면 졸릴 거예요. 많이 좀 문장들이 좀 어렵고 많이 이제 문어체로 쓰여 있고 막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이 자꾸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스스로 정리하고 내용 요약하고 이 습관을 잘 들이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해도도 빠르고 또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는 학습에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온라인 강좌이기 때문에 계속 이제 과제 내주고 강의 듣고 강의 내용 정리하고 요약하고 직접 써보고 그걸 또 올리라 뭐 이렇게 과제를 내주는데 괴롭히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스스로 정리해보는 그런 기회 가져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비대면 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 또 분명히 집중력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하다 보면은 뭐 딴짓하기도 하고 뭐 잠깐 켜놓고 잠깐 물도 한 잔 마시러 갔다 오기도 하고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나와 같이 호흡하면서 같이 필기하고 직접 정리해보고 이렇게 이제 계속 이제 그런 습관을 좀 들이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꼭 뭐 깔끔하게 정리를 잘해서 막 이렇게 그렇게 굳이 올릴 필요는 없어요. 이 취지 자체가 과제의 취지 자체가 여러분들 이제 공부를 시키기 위함인 거고 스스로 이렇게 정리해 보게끔 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 조금 지저분하게 이렇게 노트에 정리하고 있던 부분이라 해도 사진 찍어서 올려줘도 업로드 해줘도 괜찮습니다. 아셨죠?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실제 공간에서 렌즈의 이동 방향과 렌즈 미터 속 안에서 들여다봤을 때 렌즈의 종류에 따라서 렌즈의 이동 방향이 다르다는 거, 그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실제 공간에서 마이너스 렌즈는 실제 공간에서 렌즈의 이동 방향이랑 상이 이동하는 거랑 똑같아요. 지금 여러분 지금 이 영상 보는 친구들, 안경 쓰고 있는 친구들 있으면은 본인 안경 지금 벗어서 근시 안경인 친구들은 안경 벗어가지고 안경 들고 이렇게 노트의 글자들을 이렇게 뭐 교과서 지금 펼치고 있으면 교과서 글자들을 이렇게 봐주세요. 안경을 좌우로 움직이면서 이제 글자를 한번 봐보세요. 어떻게 보입니까? 뭐 특별한 점 없을 거예요. 그냥 보이는 대로 그대로 안경 렌즈가 우측으로 이동하면은 우측으로 이제 움직이나 좌측으로 움직이나 뭐 방향 그대로 똑같이 보일 겁니다.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동행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지금 혹시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쓰시는 그 돋보기 있는 친구들은 잠깐 영상 중지해 놓고 돋보기 가지고 와봐요. 가지고 왔어요? 자, 돋보기 그거 이제 교과서의 글자나 요거 이제 비춰서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좌우로 돋보기 움직이면서 한번 봐보세요. 어떤 느낌 들어요? 돋보기 우측으로 움직이면은 돋보기 안경 두 손을 잡고 우측으로 움직이면 글자가 좌측으로 움직이지 않나요? 돋보기 붙들고 좌측으로 움직이면 글자 우측으로 움직이죠. 신기하죠? 역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렌즈 미터 속에서 스크린상을 보면 마이너스 렌즈를 가지고 움직이면서 이제 보면은 스크린상은 역행으로 보이고 돋보기 플러스 렌즈 같은 경우는 동행으로 보여요. 뭐 이제 안경 렌즈가 워낙 작은 프리즘 조각이 무수히 모여가지고 만들어져서 그 프리즘 효과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 가끔 이제 국가고시 시험에도 이제 출제가 됩니다. 렌즈 미터의 종류 두 가지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오토 렌즈 미터와 수동 렌즈 미터가 있어요. 오토는 간단하고 편리해요. 최근에 나온 오토 렌즈 미터 기기는 자외선 차단율하고 광 투과율도 부차적으로 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이 기기 다루는 데 있어가지고 뭐 특별한 기술 필요 없어요. 그냥 LCD 모니터에 나오는 수치 보고 읽고 처방전에 그대로 기재해 주시면 돼요. 하지만 여기 이제 단점이라고 하면은
아주 정밀한 도수를 잴 때는 수동 렌즈미터보다는 좀 덜 정확한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누진다 초점, 기존에 이제 만들어진 안경, 이제 구안경으로 만들어진 누진다 초점 측정에 있어서도 조금 덜 정확한 그런 문제가, 정밀성이 좀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밑에 수동 렌즈미터, 망원경식 렌즈미터라고 그러고, 우리 학교에서 가장 실습 많이 이제 하는 부분입니다. 망원경식으로 생겼고 시도 조정을 해야 되는 게 이제 필수적이고요. 항상 이제 렌즈미터 사용하기 전에 시도 조정을 해서 내 눈에 맞게끔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토 렌즈미터처럼 누구나 다 LCD 모니터로 쉽게 이렇게 도수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도수 알려 그러면은 한 명 한 명이 렌즈미터에다가 눈을 들이대고서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 기기 비용적인 것 따져보면은 오토 렌즈미터보다 훨씬 좀 저렴합니다. 그리고 부피가 작아서 이동하는데 굉장히 편하고요.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측정이 가능합니다. 가격은 저렴한데 오토 렌즈미터보다 그 정확성 면에 있어서 내가 아까 우월하다 그랬죠.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두 종류 렌즈미터를 정리를 해놨어요. 수동 렌즈미터가 시도 조정해야 되는 이런 불편감이 있지만 정확성 면에서는 이제 오토보다 앞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컬러 렌즈, 틴팅된 렌즈 같은 경우도 이제 색상 진한 렌즈 측정할 때 좀 힘들어요. 잘 안 보여서. 근데 오토 렌즈미터보다 이제 수동이 측정이 더 쉬운 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토 렌즈미터는 보통 안경원에서 매장 한가운데다가 두든지 안경 진열장 앞에 두든지 이렇게 그렇게 해요. 손님이 왔을 때 구안경 도수를 빨리 잽싸게채서 이제 파악해야 될 때 그렇게 이제 쓰려면 아무래도 가운데 두고 쓰는 게 좀 낫겠죠. 그래서 빨리 안경 도수를 재고 축에 대한 검출이 필요할 때 오토 렌즈미터를 그렇게 이제 활용을 하고, 보통 이제 조제 가공실에다가 수동 렌즈미터 두고서 또 쓰고요. 정밀하게 이제 안경 조제 가공할 때나 가공 시작 전이나 가공 시작 후에 옆에다 두고 수동 렌즈미터를 써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두 개를 씁니다. 그냥 이제 소규모의 안경원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수동 렌즈미터 하나만 쓰기도 하고요. 좀 규모가 있는 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두 대 쓰기도 하고, 오토 렌즈미터 두 개 쓰고 수동 하나 쓰고 이러기도 하고요. 앞서 얘기했듯이 난시 렌즈의 축과 도수 정밀 측정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또 누진다 초점, 이 구안경에 이제 가공된 누진다 초점 측정하는 데 있어서 수동 렌즈미터 성능이 앞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요 화면 보시면은 자동 렌즈미터 화면이에요. 렌즈미터 받침대 위에 안경 렌즈를 이렇게 올려두면은 도수와 축이 즉각 화면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측에는 지금 보면은 컬러 렌즈를 두었는데, 지금 영상에서 이제 보이시죠? 빨간색 그리고 저기 우측 상단에 빨간색 네모 테두리 안에 봐주세요. 뭐라 써있어요? 근시 175에 난시 050, 축은 177도 이렇게 이제 적혀있네요. 그렇죠? 빨간색 원 안에는 안경에 이제 광학 중심점 안에 정확하게 타깃이 들어간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렌즈를 이게 굉장히 간편하게 도수를 잴 수 있는 오토 렌즈미터에서 봤어요. 자, 이제 요 다음 화면은 보면은 수동 렌즈미터 화면이에요. 정면에서 이렇게 보니까 망원경 같이 생겼죠? 이 안에 이제 들여다보고 도수를 측정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요 보면은 빨간색으로 1번 표시를 해두고 녹색으로 2번 표시해놨는데 뭐 의미하는 걸까요? 자, 꼭 기억해 두세요. 반드시 렌즈미터 측정할 때는 측정하기 전에 내가 준비 작업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우측 그림의 파란색 화살표 찾아보세요. 파란색 화살표 찾아봤나요? 우측 상단에
파란색 화살표에 해당되는 부분이 시도 조정 환이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잡고서 1번 방향으로 돌려줘야 돼요. 즉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쫙 돌려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내부의 타깃상을 그렇게 이제 보게 되면은 뿌옇게 보일 겁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계속 보고 있는 상태에서 천천히 2번 방향, 녹색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주세요. 그러면은 시도 조정안 이렇게 돌리다 보면은 내부의 타깃상이 점점 선명해질 겁니다. 정확하게 이제 그 선명한 지점을 이제 딱 찾으면은 그때 이제 정지해 주시고 이게 이제 렌즈 측정 준비 단계 끝입니다. 오케이? 또 다음 페이지 볼게요. 방금 전에 제가 사진 통해서 이렇게 언급한 내용들 이게 좀 서술해 놨어요. 렌즈미터 기울기를 본인 다루기 편한 상태로 맞춰주시고 시도 조정환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최대한 돌렸다가 천천히 시계 방향으로 오면서 내부 상이 선명해지면 스톱한다 그랬어요. 오케이. 자, 본격적인 렌즈미터 측정 스타트. 구면도수의 안경 렌즈 측정하는 방법이에요. 방금 전에 언급한 그 렌즈미터 측정 준비 단계 다 하고 나서 안경 렌즈에 이제 마이너스면 후면부를 렌즈미터 받침대에 닿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타깃상을 보고서 측정 핸들 파워휠 돌려가지고 타깃이 선명할 때 찾으면 돼요. 그때 이제 가리키고 있는 도수가 구면도수입니다. 단순히 난시 도수가 없고 그러니까 실린더 도수가 없으면 5단계 순서에서 방금 전에 언급했던 5단계 순서에서 그냥 마무리 지으면 돼요. 근데 이제 아무리 측정 핸들을 돌리고 해도 전반적으로 뿌옇게 보이고 선명한 상이 안 잡힌다 이러면은 난시가 있음을 판단하고 나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돼요. 6단계 볼게요. 6단계. 토륵 렌즈는 특정 곡 방향마다 도수가 다릅니다. 그래서 렌즈를 손으로 만져가면서 손으로 원형으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어떤 선명한 지점을 찾아요. 이때 요령은 렌즈를 돌리면서 측정 핸들도 같이 동시에 돌리면서 어떤 지점에서 선명한 타깃이 맺어지는지 그거를 찾으면 됩니다. 7단계. 각 주경선이 선명할 때의 도수를 적어주면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강주경선과 약주경선의 그 차이가 난시를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로 난시 축을 정확하게 1도 단위로 집중해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이번 페이지 잘 봐주세요. 렌즈미터 활용해서 실제 이제 안경 처방 지시에 따라서 조제 가공을 시작을 한다. 이랬을 때, 자, 지금 예로 S-825에 실린더 125에 95도 축이에요. 자, 순서대로 그림 한번 볼게요. 잘 따라오세요. 구면도수 요거 이 지금 처방전에 있는 그 SC 표기로 돼 있는 요 이제 값을 쪼개어 보면은 구면도수 825에 실린더 125에 90축 렌즈가 합쳐진 거잖아요. 그쵸? 우측처럼 5도 방향 그 수평 방향에는 9.50 디옵터 그리고 수직 방향 95도에는 8.25 디옵터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이 교정 렌즈로 교정이 되는 눈의 상태는 아래와 같은 상황입니다. 아래 그림처럼 수평이 69.5 수직이 68.25 디옵터. 자, 여기까지 이해가 혹시라도 안 되면 2주차 수업 잘 이해 안 되고 그냥 넘어간 경우예요. 네?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 이해가 되지 않으면 앞에 거 다시 보고 돌아와야 돼요. 자꾸 반복해서 보고 이해해야 되는데 내가 강의 열어놓은 이게 그 기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2주차를 다시 이제 못 들어가서 볼 텐데 필요하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면은 강의 볼 수 있도록 이제 조치를 해 줄게요.
이어서 볼게요. 자, 이러한 교정 렌즈를 렌즈미터 속에서 들여다보면 어떻게 보이느냐 그 문제예요. 렌즈미터 안에는 내가 뭐가 있다 그랬죠? 반사 유리 거울이 있어가지고 상이 거꾸로 보인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금 실제 지금 안경 렌즈의 수직 방향에 8.25디옵터잖아요. 8.25디옵터인데 렌즈미터로 요 안경 렌즈 보면 어떻게 보인다 그랬어요? 수평 방향에 8.25디옵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랬어요. 이해했죠? 자, 이 페이지 보시면은 아래 그림처럼 렌즈미터 속에는 속에서 저렇게 이제 보인다 그러면 우측 그림처럼 실제 렌즈는 이렇다. 이제 이렇게 딱 보고 이제는 아하 하고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자, 이 페이지는 볼게요. 자, 이러한 교정 렌즈에 따라서 교정돼야 될 눈이 뭐다? 교정돼야 될 눈이 이렇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런 교정 렌즈를 쓰는 사람은 수평이 어떻게 69.5, 수직은 68.25. 그래가지고 요렇게 이제 이 교정 렌즈로 해주면은 수평이든 수직이든 다 이제 정시안이 된다. 60디옵터 정시안이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빈칸에 이제 그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이제 꼭 이해를 해야 되고 알아야 되는 부분 계속 이제 강조를 하는데 뭐 강의 동영상 지금 이거 뭐 다시 돌려볼 수 있고 또 반복해서 볼 수 있으니까 반드시 꼭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알았죠? 그리고 이제 필요하면 뭐 교과서 참조해가지고 또 이렇게 스스로 또 공부를 해서 또 이해를 해도 되고 궁금한 거 있으면 또 개인적으로 또 물어보시고요. 알죠? 조금 쉬었다가 다음 강으로 넘어갈게요.